그의 경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조지 패튼은 교통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에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미군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로 인해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패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전공을 세운 용감한 장군이었다. 그는 1885년 11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의 네이비나드, 리비니에드에서 군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 군사 전통은 패튼의 군사 경력과 군사에 대한 열정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패튼의 할아버지는 보수적이고 매우 완고한 사람이었다. 그는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 강하게 반대했으며 자발적으로 남부 군대를 조직해 북부 연합군과 노예 해방 운동에 맞서 싸웠다. 그는 보병 대대장, 기병 연대장, 대령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패튼은 버지니아 군사학교, 웨스트 포인트, 덜리보운 기병학교, 기갑부대 학교 등 다양한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그는 유럽 전선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했다. 이곳에서 패튼은 탁월한 전차 전투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가 제시한 전차 전투 원칙은 이후 도시 전투에서 기갑병과에 널리 적용되었다. 그 핵심은 전차는 반드시 보병 부대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전투 중이거나 전투에 앞서 보병 부대는 전차 뒤를 따라 전진하면서 보병의 일반 소총으로 전차를 향한 총탄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전차를 대전차 무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원칙 덕분에 패튼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군의 보병 부대를 분리 및 섬멸하는 전술을 적용하여 적의 전차 부대가 도시로 진입했을 때 쉽게 파괴되는 목표물이 되도록 만들 수 있었다. 패튼의 아버지는 전문 군인은 아니었지만 버지니아 군사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제대 후 변호사가 되었다. 패튼의 외조부는 지역의 부유한 인사로 로스앤젤레스의 초대 시장을 지낸 권력자였다. 어린 시절, 패튼은 군사놀이를 가장 좋아했다. 그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나무칼을 휘두르며 돌격구호를 외치고 훈련놀이를 하곤 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타기, 사격, 참호 쌓기 등을 가르쳤으며 이러한 놀이들은 훗날 패튼의 감정과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어린 시절부터 패튼은 군사 서적을 매우 즐겨 읽었고 훗날 반드시 군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품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버지니아 군사학교에 입학했다. 학업에 매우 성실하고 뛰어난 성적을 거둔 덕분에 그는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추천받아 입학하게 되었다. 이 학교에서 패튼은 점차 명성을 쌓아갔다. 2학년 말, 그는 1학년 생도 중 한중대를 담당하는 하사관으로 임명되었다. 패튼은 이 중대를 책임지면서 강한 책임감과 탁월한 관리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신입 생도들에게 매우 엄격했고 군 기강을 철저히 유지하며 단 한순간도 느슨하게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패튼이 담당한 중대는 훈련 성적에서 전교 1위를 차지했다. 4학년이 되었을 때 그는 생도 중에서도 뛰어난 엘리트에게만 주어지는 장교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는 훈련에 큰 열정을 쏟았으며 육상 종목에서 수많은 기록을 세웠다. 동시에 그는 전통을 중시하고 어릴 적부터 길러온 출세에 대한 열망도 매우 컸다. 1942년 11월 영국 미국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에 상륙하자 패튼은 서부 특공 부대 총사령관이자 티니지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그는 제11군단을 지휘하게 되었고 독일군과 맞서 싸웠다. 새로운 임무를 맡은 직후 패튼은 군 기정비를 명령하며 모든 군인은 철모를 착용하고 각반을 감도록 규정했으며 이는 간호사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단 일주일 만에 패튼의 지도 아래 모든 군인들의 태도는 더 이상 느슨하거나 게으를 수 없게 바뀌었다.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영국 미국 연합군은 약 25만 명의 독일군을 소탕하였다. 이로 인해 패튼은 적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장군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군사 경력이 정점에 이르렀던 그 시기, 조지 패튼은 의문의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이었던 그의 석연치 않은 죽음은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많은 이들은 이 사고와 패튼의 죽음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사실상 암살이었다고 주장한다. 수많은 전장을 경험한 노장, 대전 후 불과 4개월 만에 대장으로 승진한 인물이 평범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1945년 12월 9일 이른 아침, 패튼 장군은 메나임에 있으면서 가히 대장과 사냥 약속을 했다. 그의 전속 운전사 우드린은 고급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여 그들을 사냥터로 데려가고 있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패튼을 태운 차량은 철도 건널목 근처에 이르렀을 때 잠시 정차하여 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들의 차량은 선로에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 있었으며 앞에는 2대의 트럭이 멈춰 서 있었다. 패튼의 차량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던 중 옆길에서 한 대의 트럭이 진입하며 패튼의 차량 쪽으로 천천히 접근했고 동시에 다른 한 대의 트럭도 반대 방향에서 다가왔다. 패튼의 운전사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를 줄이기엔 이미 늦었다. 캐딜락은 오른쪽 트럭의 하단에 그대로 충돌했고 충격으로 차량은 약 3m나 튕겨나갔다. 패튼 장군은 충격으로 몸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머리가 운전석 뒷부분의 금속 막대에 강하게 부딪혔다. 그의 척추는 완전히 골절되었고 눈꺼풀 위쪽 두피는 전면 유리에 찔려 약 7.5cm 길이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 1시간 후 패튼은 하이델베르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때 그는 아직 의식이 있었지만 사지마비 상태였고 목 아래는 감각이 없었다. 의사들은 조지 패튼의 척추가 심각하게 탈구되었으며 두개골 또한 중상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정성 어린 치료 덕분에 병세는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고 한쪽 팔에 힘이 생기고 한쪽 다리에도 감각이 돌아왔다. 당시 의사들은 패튼 장군이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945년 12월 20일 오후 그의 상태는 갑자기 악화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21일 오전 5시 55분 패튼은 심장 근육과 동맥의 막힘으로 인해 사망했다. 패튼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사고의 진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다. 왜 차량에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유독 패튼만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다른 2사람은 아무런 상처도 없었을까? 사고 직후 운전사가 자취를 감춘 점 또한 사람들의 의혹을 더욱 키웠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는 형식적이었고 사건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나중에 이 사고를 재조사했을 때 사람들은 패튼의 군복무 이력서만 발견했을 뿐 다른 관련 문서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 이력서에는 패튼이 군에 복무한 기간 동안의 모든 기록이 자세히 담겨 있었지만 유독 사고 관련 서류만 빠져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하나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즉, 패튼 장군은 단순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암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고는 그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꾸며졌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 중대한 사건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 왜 누군가는 패튼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것일까? 일각에서는 패튼의 죽음이 가오기터 금괴 사건, 오자이터 금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가 숨긴 금괴에 관한 사건으로 아우기터의 금이라 불린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 금괴들은 일부 고위 장교들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공식적으로 보고되거나 국고에 귀속되지 않고 은밀히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패튼에게 이 부패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패튼 장군은 이 문제를 매우 중대하게 여겼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려는 시점에서
그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부패한 자들이 수사가 자신들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해 패튼을 몰래 암살한 뒤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패튼의 죽음이 그의 상급자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뉴욕타임스에 제보된 한 정보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패튼은 친독적인 사고방식을 보였고 연합군의 비나치화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파시스트와 반파시스트 간의 싸움을 미국 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싸움에 비유하기도 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는 피해를 입지 않은 세스 부대 일부를 재편성하여 소련과의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미국 역사학자들은 패튼의 상관이자 당시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이 암살 계획의 배후일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패튼과 아이젠하워 간의 불화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튼이 보인 일부 행동들은 아이젠하워의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아이젠하워는 이에 매우 분노했고 결국 눈의 가시였던 패튼을 제거하려 했다는 설도 있다. 오늘날까지도 조지 패튼은 미국 육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세운 수많은 전공과 전장에서의 실전 경험은 세계 각국의 군사학교에서 연구되고 강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도시 전투에서의 전차 운용 및 기갑 부대 배치 전략은 그의 대표적인 전술 유산이다.